애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SBS 러브 FM으로 방송되는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부득이 제가 방송 진행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내부 순환도로 홍지문 터널에서 발생한 화물차 전복 사고로 1시간 가까이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MC석을 비우게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저 대신 진행을 맡아준 박은경 SBS 아나운서와 성우 은정씨 진행으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 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일보. 미국과 중국, 북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할 것이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단호한 지투. 또 동아일보. 세일즈 던트 트럼프. 그리고 한겨레. 미중 정상, 북핵 문제의 구동존의. 한반도 비핵화 협력. 다음은 조선일보. 예산 털어 최저임금 보전하겠다. 전례 없는 실험 정책. 이번엔 한국일보. 미국, 중국, 북핵 이견 뇌관은 안 건드렸다. 아울러 중앙일보. 대북 원유 파이프 잠그지 못한 베이징 담판. 이제는 경향신문. 정면 충돌은 피해간 G2.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미국과 중국, 북한 위험한 행동 포기하게 압박할 것.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네, 11월 10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아나운서실의 박은경입니다. 좀 전에 뉴스하다가 제가 그냥 들어왔는데요. 김용민 씨가 오시다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대요. 다행히 김용민 씨가 사고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앞 도로에서 화물차가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터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급하게 그쵸. 오셨습니다. 네, 갇혀 계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영화가 떠오르네요. 네, 얼마나 애가 타실지 걱정이 됩니다. 도착하실 때까지 일단 저희 둘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터널 안에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유, 참. 걱정 마세요.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은정 씨.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내용. 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의하긴 했지만 서로 이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거.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를 제외한 8개 종합 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0분 동안 아주 알찬 뉴스들 엮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백혜영 리포터. 네, 오늘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 밖에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는 데다 비의 양도 대체로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 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15도로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는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부쩍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백혜영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MBC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결탁해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네, 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주요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인데 이는 국정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직원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또한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 도망갈 염려가 크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아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취재진을 향해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파업 중인 MBC 노조조합원의 피처링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장악하셨습니까? MBC는 장악 회수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수사 내용을 미리 알아보려 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경찰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씨가 댓글 공작을 벌여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 이런 의혹을 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영 씨의 경찰 출석 문제부터 댓글 공작에 사용한 노트북을 제출하는 문제, 거기에 중간 수사 발표 일정까지 상세히 논의한 것입니다. 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김모 계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김 계장은 특히 국정원으로부터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18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하영 씨의 노트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었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떼어달라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요구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이에 따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몫의 활동비를 달라고 하니 처음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당시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대가를 바라거나 청탁을 한 적이 없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으며 물어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뇌물공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원 인사나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것만으로도 뇌물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고를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검사들과 마주 앉게 될 처지노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호가호위했던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입을 맞춘 듯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전원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죠.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실세로 군림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다수의 범행 관련자가 있다면 혼자만 버티기는 어렵다. 결국 진술은 사실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국민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죠. 하지만 댓글부대 활동은 북한의 대남선전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며 불법 선거 개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2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부대의 지휘권을 사이버 사령관에서 자신의 참모로 바꾼 것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댓글부대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할 통로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지휘권 변경인 것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있었던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국민을 적으로 취급하며 불법 사찰하고 여론 공작에 나선 사이버사 운영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했다는 망언을 통해 책임 회피에 나섰습니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말고도 방산비리, 국회위증,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등 각종 국정농단 범죄 의혹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중차대한 범죄들과 연관된 인사들이 이처럼 하나같이 지록유마의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관용과 용서는 사침이 거듭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는 바로 오늘 진행됩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했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와 천문학적인 손실 역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녹아버린 국부가 무려 3천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농협중앙회는 가스 관련 펀드에 17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셰일가스 생산이 늘면서 가스의 가격 하락이 뻔히 예상되던 때였습니다.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이미 반토막 난 상태였지만 오히려 투자를 추가한 것으로 농협은 결국 16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산업은행의 자원개발 1호 펀드의 상황도 황당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200억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의 가스정을 개발한 펀드였는데요. 이 투자 이후 가스 가격 폭락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줄을 이었지만 매각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손실액이 2,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JTBC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나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데요. 지난 2010년 나스는 당시 최대 주주인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국가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김재정 씨 소유의 다스 주식을 상속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국세청은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상속세 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제 권영미 씨는 상속세를 나스 주식으로 물납했습니다. 물납이란 이 세금을 현금 이외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것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또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다스 주식을 현금으로 변환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캐물었는데요.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 차원에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계속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다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이낙연 총리는 검찰을 겨냥한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의 질문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우리가 다스 하지 않습니까? 다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알 것 같은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누가 밝혀야 됩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게 수사한다고 밝혀질까요? 그걸 밝히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검찰도 똑같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게 오늘로 109일째입니다. 지난 화요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 활동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적폐청사는 퇴행적인 시도다.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 예고한 이후 온라인상에서도 44일째 소식을 끊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분간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임 시절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와중에도 당사자만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정대철 상임고문 한마디. 예컨대 문재인 대표 보고 그만두라. 현 지도 체제와 현 지도부 갖고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정대철 고문.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서 졌음에도 곧바로 당 대표를 하려고 하자. 기본적으로 안 대표의 출마가 적당치 않다. 좀 10일 전에도 재고해서 당의 좀 분란과 분열을 막도록 하자. 안티 문재인을 하다가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 가서 안티 안철수를 하는 또 한 명의 정치인 유성혁 의원. 호남인 가슴에 문재인이 지워졌다고 한마디. 호남인들 가슴 속에는 문재인 대표를 이미 버리고 있지 않는가. 결국 대선에서 패할 것이 분명하다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이나마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국민의당에 입당해놓고 동지관계가 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정치의 ABC도 모른다고 질타. 분열될 것이 뻔히 해견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 이건 정치의 ABC 기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황주홍 의원도 문재인 대표를 일컬어 사상 최악의 야당 지도자라고 비난. 자기가 살기 위해 당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야당의 대표 중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민의당 대표가 되려 하자 비난.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안철수는 하지 않겠냐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대표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구성원이 동의를 하겠냐. 다시 정대철 고문. 문재인은 안 된다. 안철수가 답이다. 이랬던 터. 안철수 공학도로서는 높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를 내다보는 시대적인 소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당에게 표수를 달라. 그리고 통합하자. 이러는 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당 쪽에 우리가 120석 갖고 정치하기 어렵고
뿌리도 같고 옛날에 같이 정치를 했으니까 같이 합해서 합시다. 국무총리도 주고 장관도 주고 그러니 합시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SBS 러브 FM 103.5MHz, KNN 105.7MHz, 창원, 거제, 통영, 김해, 밀양 지역에서는 90.9MHz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류상주님. 이런 게 생방송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게요. 이종대님은 사고라니 놀랬어요. 화물차 사고라는데 다친 사람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안 다쳤으면 해요. 또 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맞아요. 예. 2385님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도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일 텐데 그러니까요. 묻지마 투자로 3천억 원 가까운 손실이라니 돈을 쓰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네요. 이용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은경 아나운서님 베테랑이라 역시 다르시네요. DJ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2385님이요. 두 분의 케미 정말 좋네요. 밝고 발랄한 느낌이라 무거운 뉴스 들으면서도 즐겁게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용민 씨 큰일 났어요. 예.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전병헌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롯데홈쇼핑 재심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는 정병헌 정무수석이 회장을 지낸 한국 e스포츠협회에 모두 3억 원을 후원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을 당시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윤모 씨와 배모 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데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이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보좌진이었던 윤모 씨와 배모 씨가 재승인을 보장할 만큼의 능력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검찰은 2015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했던 전병헌 정무수석이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직 비서진들이 1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는 업체 2곳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금의 종착지를 교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국 e스포츠협회는 한 업체에 용역 거래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에 1억 원을 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다시 1억 원의 계약을 맺어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직 비서진들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입니다. 네, 이 중 돈 세탁, 속칭 깡을 한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 김모 씨는 서울 동작갑 지구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른정당 탈당파 8명이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파의 맏형격인 김무성 의원은 보수 대통합을 이뤄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에 대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당식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나 과거의 허물을 묻고 따지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에 제일 먼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보수우파 국민들 그리고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좌파 정권의 폭주에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탈당파는 어제 아침 10시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홍준표 대표 측은 간담회를 30분 늦추자 이렇게 제안했고 그러고도 15분이 지난 아침 10시 45분에 간담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기다리는 동안 회의실은 적막했고 김무성 의원이 물만 마셔도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습니다. 뒤늦게 간담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했는데요. 재입당을 환영하는 꽃다발 증정조차 없었고 이에 탈당파들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선제압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욕을 하고 떠났던 탈당파들에 대한 심리적 불쾌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은 정치의 무상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네, 이에 간담회 후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탈당파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박계 반발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이 망하기를 바라며 뛰쳐나갔다가 다시 슬며시 기어들어왔다. 내가 배신자들은 2번, 3번 죽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제의 풍경들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복귀가 명분이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김용래 파일에서도 소개했지만 국민의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부 국민의당 당원들은 이상돈 의원의 자진 탈당과 당원권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정치적으로 종쳤다. 국민의당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는 헛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 안철수 대표에게는 나르시시즘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수위가 높은 발언도 했네요. 국민의당 중앙당기윤리심판원은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서가 접수되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의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을 비롯한 안철수 대표의 참모진들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안철수 대표의 참모진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서른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 고문은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 쪽에서 심각하게 생각한 게 국민 여론이 75%니까 때문에 정치를 파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인 감각이 국회를 120석 갖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의당 쪽에 우리가 120석 갖고 정치하기 어렵고 뿌리도 갖고 옛날에 같이 정치를 했으니까 같이 합해서 합시다. 국무총리도 주고 장관도 주고 그러니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국민의당 내부의 안철수 대표 때리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유성엽 의원에 이어 이상돈 의원을 포함한 비안철수계 의원들이 비판 대열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의 동교동계 고문단 역시 이미 많은 고문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실망이 크고 당에서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호남의 지지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내홍이 대규모 분당이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6개월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 정상 외교의 부재를 복원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취임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고 양국 관계를 회복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견고히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남북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 문정인 특보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흥구청에서는 위기의 한반도 평화 구축 해법 이런 제목의 토크쇼가 진행됐는데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단독으로 녹음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는 전쟁은 반대다. 그리고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 없는 일방적 군사 행동은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아니 뭐 한국이 힘도 없는데 졸밖에 안 되는데 뭐 미국한테 그런다고 미국이 우리 말 듣겠느냐. 일방적으로 할 거 아니냐. 천만입니다. 10월 30일 날 펜타곤에서 미 의회에 재미있는 답변서를 낸 게 있어요.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군 공군 전력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군 입장에서 지상군 투입은 어렵다. 그럼 어느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겁니까? 대한민국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대한민국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육군 우리 못 넣는다. 그럼 미국은 이길 수는 없어요. 해집을 수는 있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동의 없이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군사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오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란한 파열음 내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박차고 나간 정치인들 돌아갔거나 돌아갔으면 뭐 좋겠다는 마음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처음부터 진한 잉크로 탈단계를 쓴다면 지우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탈단계는 연필로 쓰셔야지요.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오늘의 노래입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은정이었습니다.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고는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